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거 오미크론 바이러스요. 네네. 이거 상황 때문에 여러 나라들 국경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죠. 특히 아예 그냥 모든 외국인 못 들어오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경제 재개를 목적으로 지난 8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기능 실습생 등의 신규 입국을 허용을 했는데요. 예. 지금 20일 만에 다시 입국 봉쇄에 나선 겁니다. 이미 28일 오전 0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근 9개 국가로부터 모든 입국을 금지하고 또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일본인과 재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10일간의 격리 조치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예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의 임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인 귀국자의 경우는 남아공을 포함한 9개국 외에 오미크론이 확인된 지금 제가 좀 전에 확인하니까 네. 무려 17개 나라더라고요. 17개국. 예. 네네. 여기서 이제 들어올 경우에도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고요. 예. 여기도 이제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교관, 공익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입국을 계속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오미크론을 가장 경계 수준이 높은 우려되는 변이주로 지정해서 방역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가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24일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6일부터 바로 각국이 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공과 인근 예.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예. 이 홍콩에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비말을 통하지 않고서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건데요. 예.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우려 변이로 지정한 지 사흘 만에 17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이 세계 곳곳으로의 확산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부분이 처음에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네. 돌연변이 32개로 알려졌었거든요.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네.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데 그러겠죠. 예. 이탈리아 연구진에 의해서 이게 43개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기존 바이러스에 맞춰서 개발됐던 백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일단 전염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194개 회원국에 대해서 면역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필수 조치들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하고 인터뷰했는데 이 교수께 저걸 질문했어요. 근데 남아공 현지에서는 이게 증상이 좀 경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갑 교수께서는 네네. 경미하다 보고한 사람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아공에서 처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그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속속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환자들의 중증 유발 정도를 더 지켜봐야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각국이 결국은 국경을 닫고 시간을 버는 그 작업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네. 또 호주 전문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최대한 빨리 확산을 해서 델타를 능가하는 우세종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감염률은 더 높고 예. 치사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또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는
지금의 추정치로 봤을 때는 예. 전파력이 최초 유형보다는 6배, 또 델타 변이보다는 2배, 치사율은 기존 대비 8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백신을 회피하는 돌연 변이, 그리고 델타 변이와 같은 폭발적인 전염 능력을 지닌 돌연 변이가 모두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말고 일본은 다 닫아 걸었고요. 중국은 근데 오히려 방역 자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때 예. 중국만은 철통 같은 봉쇄식 방역, 일명 제로 코로나를 밀어붙여 왔거든요. 예. 자,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중국은 보란 듯이 거봐 우리 정책이 맞았잖아 하면서 중국만은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29일자 사설을 통해서 백신으로만 면역 장벽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심지어 상당 부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바이러스 전파에 대항하는 진정한 철옹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중국 내 전문가들도 서방 국가들이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서 오미크론의 공포를 더 조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근거가 있어요. 예. 이미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 이동이 사실상 전면 차단이 됐고요. 예.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2주에서 3주간 강제 격리를 취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한 방역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금 7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보이콧 공세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오미크론의 공포가 확산이 되게 되면은 베이징 올림픽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그 의도적인 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렇게 볼만하네요. 그거. 네네. 알겠습니다. 저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유튜버가 4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현실화해서 네네.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달 15일에요. 구독자 7,18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예. 나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준비 중인데 지금 참가자 456명 모으고 세트장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올립니다. 예. 그러면서 중간중간 세트장 모습을 공개하고 또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해서 미스터 비스트 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세트장을 만드는데 200만 달러, 약 23억 5,900만 원, 그리고 어. 상금 비용에 150만 달러, 약 17억 6,900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5일에 이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4,300만을 넘기고요. 예. 29일에는 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드라마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뭐 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드라마? 네. 일단 참가자 456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해서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등은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딱지치기가 추가가 됐고요. 본 게임으로. 마지막 게임은 외국인들에게 낯선 오징어 게임이 아닌 의자 앉기 게임으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는 탈락한 참가자들이 바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뭐 실제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탈락한 단계에 따라서 일정 액수의 상금을 나눠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최종 우승은 참가 번호 79번으로 상금으로 약 5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꽤 큰 액수인데요. 예. 자, 그리고 러시아가 연내 미국과 정상회담 추진 중이다. 이 소식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짧게 네네.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28일 러시아 통신이 크렘린궁 대변인을 이용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조만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예.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상 형식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화상 형식이고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아닙니까 이번이? 맞습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예.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9월 완공 이후 아직 가동 승인이 나지 않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시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